이중 연결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할 그 차례는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인데, 요걸 하기 전에 이중 연결 구조에 대해서 잠깐 강조할 점들을 설명드릴게요. 단일 연결 구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할 줄 알면 이중 연결 구조를 구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는 노드마다 넥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프리비어스 정보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들을 구현할 때 넥스트뿐만 아니라 프리비어스도 잘 갱신해 줘야 되겠고, 항상 우리가 그 연결 구조 프로그램 할 때는 그 갱신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갱신한 순서를 잘못 갱신하면은 필요한 주소를 나중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주소를 사용할 때 그 주소가 널 PTR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고 쓰셔야 돼요. 만약 널 PTR인데 그거를 모르고 쓰시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동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널 검사를 해야 되는 곳에서 널 검사를 안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또 오동작을 하고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이제 remove나 팝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노드를 삭제하려면 그 이전 노드의 넥스트 정보를 갱신해야 돼요. 근데 찾아갈 때 그 삭제할 노드까지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이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연결을 고쳐줘야 되니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주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 노드에서 뒤로는 못 가니까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합니다. 물론 두 개를 이용하지 않고 과제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만 이용할 수 있고, 하나만 이용할 때는 커런트까지 가는 게 아니라 프리비어스에서 멈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이 노드, 어떤 노드에서 앞으로도 갈 수도 있고 뒤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연결 구조에서도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불필요한 일이 되겠죠. 커런트까지 간 다음에 이 커런트에서 프리비어스를 확보해서 하면 되지, 갈 때부터 쫙 프리비어스를 끌고 가면서 프로그래밍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중 연결 구조에서도 이제 그 널 검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더미 노드를 맨 앞에 추가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고, 단일 연결 구조는 우리가 헤드만 유지할 수도 있고 헤드와 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연결 구조이든 이중 연결 구조이든 헤드는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는 항상 O1이에요. 그런데 테일을 유지하는 순간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푸시백은 O1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팝백은 O1에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이중 연결 구조로 가게 되면 헤드와 테일을 다 유지하면은 이제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푸시백, 팝백이 모두 O1에 할 수 있습니다. 테일에서 테일 이전 노드로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O1에 할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 이중 연결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순환 연결 구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연결 구조의 변형, 구현하는 방법의 변형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연결 구조를 구현하는 거예요. 배열을 이용해서 연결 구조. 이것도 실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쓸 일은 별로 없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연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리스트를, 자료를 유지하는데,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노드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노드들을 배열로 만들어 놔요. 그럼 노드들을 배열로 만들어 놓으면은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얻어지는 이점은 그 연결 구조는 매번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그 말로 그 동적 할당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한번 왕창 확보하고 매번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동적 할당하는 비용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점이고, 두 번째 이점은 연결 구조는 이제 하나씩 할당해서 연결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할당된 것들이 메모리상에 실제 어떻게 근접해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배열을 쓰게 되면은 이 배열은 어떻게 돼요? C++ 같은 경우에는 연속 공간에 확보를 해주겠죠. 그 연속 공간에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캐싱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성능을 높여주는데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형 연결 구조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 구조에 비해 그런 두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런 노드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결 구조에서 노드는 아이템하고 넥스 정보가 있죠. 근데 그 일반 연결 구조에서는 이 넥스가 주소예요. 주소 정보예요. 다음 노드에 주소를 유지하는 건데 여기서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고 뭘 유지하냐면 배열의 색인을 유지합니다. 배열의 색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드가 0인데 그럼 첫 번째 노드가 0 여기 슬롯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데이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노드는 색인이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죠. 존. 그 다음에 존 다음에 4니까 메리예요. 메리 다음에 3은 6이니까 피터예요. 피터 다음에 6은 로봇입니다. 근데 로봇의 다음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드들을 쭉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 노드들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를 추가하려고 그래. 데이터를 앞에다가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갖고 와서 써야 되냐면 여기 널이라고 되어 있는 1번과 5번은 지금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비어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걸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그거 쓰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단위 연결 구조에서는 new 해가지고 그때그때 만드는데 이제는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안 쓰고 있는 거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하나의 배열이지만 얘를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의 리스트로.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노드들을 쭉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주소가 아니라 색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추상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노드들은 프리헤드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빈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하면은 얘를 갖고 와서 1로 넣어주는 거고 또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프리헤드에서 1로 갖고 와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황에서는 프리헤드는 1이에요. 그러면 푸시 프론트 하면은 어떤 노드를 갖고 오냐면 1번에 있는 노드를 갖다가 쓰겠죠. 거기다가 뭐 어떤 이름을 넣고 요 색인이 뭐가 돼야 돼요? 얘를 이제 맨 앞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얘의 색인이 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프리헤드의 색인은 뭘로 바뀌어야 돼? 1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이제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입니다. 배열을 이용한. 그래서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이제 이 배열을 확보하는데 요거의 배열, 요것들의 배열을 만들어서 확보해요.
근데 쟤도 뭐 예를 들면 10개만 확보하고 쓴다. 그러면 10개의 데이터만 집어넣고 땡이잖아요. 그러면 10개가 아니라 이제 원하는 만큼 계속 넣을 수 있게 만들려 그러면 또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돼요? 동적 배열 기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얘네들을 정적으로 요 배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뉴 해가지고 동적으로 만들고 이 노드들을 다 쓰면은 새롭게 뭐 2배 크기든 1.5배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확보하고 복사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는 몇 개야? 7개를 확보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헤드가 빈 상태가 되겠고 모든 노드가 프리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프리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을 다 연결해 놓는 거예요. 0은 1, 1은 2, 2는 3, 3은 4, 4는 5, 5는 6, 6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고 0을 누가 가리켜요? 프리 헤드가 가리키는 거예요. 헤드는 없다고 나타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바나 파이썬은 이제 마이너스 1을 없는 걸로 우리가 여기는 연결 구조에서는 요 값이 이제 null ptr로 표현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색인인데 유효하지 않은 색인이 돼야 되겠고 늘 우리가 고정해서 쓸 수 있는 값이어야 되니까 저 값을 이제 자바와 파이썬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근데 C++는 이 값으로 만약에 우리가 색인들을 사이즈 t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써야 될까? 사이즈 t가. 사이즈 t를 내가 이제 요 타입이 int가 아니라 이제 사이즈 t야. 사이즈 t면은 요 값으로 없다는 거, 더 이상 다음 노드가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결 구조 프로그램할 때 null ptr 대신 쓰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자바나 파이썬 쓰는데 C++에서는 저걸 쓸 수가 없어서 뭘 쓰냐면은 이 경우에는 7을 쓰는 거예요. 7. 캐패시티 값. 우리가 쓰는 거는 유효한 세기는 0부터 캐패시티 마이너스 1까지만 쓸 수 있는 거죠. 7은 쓸 수 있는 색인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7을 쓰게 되면은 동적 배열에서는 어떻게 될까? 항상 7이 아니라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C++ 구현할 때는 번거로운 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코딩으로 들어가면은 보통의 코딩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de.next 뭐 이런 식으로 뭐 current.next 이렇게 프로그램 했을 거고 자바나 파이썬 같은 데는 이렇게 프로그램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배열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되냐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배열의 색인을 이용해서 그 노드에 접근한 다음에 점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하는 형태만 달라졌지 이제 똑같고요. 이 일반 연결 구조 프로그램 할 때 형식만 달라지는 거지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는 푸시백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뉴 노드 하죠. 근데 이제는 뉴 노드 하는 게 아니라 프리에서 노드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럼 프리에서 노드 하나 갖고 오는 건 프리 리스트에서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프리에서 노드를 하나 갖고 와서 요거 갖고 와서 넣으려 그래. 그러면 맨 앞에 거를 빼내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야? 팝 프런트 하는 거죠. 프리에서 팝 프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노드의 인덱스는 헤드를 프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개. 아까는 1번이 되겠죠. 개를
new 노드의 인덱스로 놓고 free는 그거의 다음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free는 1에서 5로 바뀌어 있겠죠. 5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요 지금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 free에서 우리가 노드를 만들 때 new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free에 있는 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반대로 팝백은 똑같은 코드들로 구성이 되는데 요 형식만 좀 바뀌죠. 형식만 바뀌어요.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원래는 C++ 같은 경우에는 delete current 해가지고 그 노드를 반납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노드를 어디다 다시 넣어줘야 돼요? free 리스트에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free 리스트에 넣는 건 free 리스트는 예, 연결 구조 형식이니까 어떻게 넣어야 돼요? push front를 해주는 거죠. free 리스트에. 그래서 current의 next를 free로 놓고 free head는 지금 반납하는 그 노드를 가지게 되게끔 색인을 가리키게끔 요 과정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뭐에 해당되냐면 delete C++는 current에 해당되는 거고 쟤는 뭐에 해당되냐면 new 노드화에 하는 거에 관리와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만 들어가면 차이는 이제 프로그램에 하는 어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형식이 바뀌고 이제 요런 두 가지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드를 자바 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거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이라는 값을 더 이상 이제 없다, 노드가 없다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nil이라는 그 상수를 정해서 얘를 -1로 세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이용하면 좋은데 이제 C++는 저런 걸 -1로 쓸 수가 없어서 sizet로 쓰게 되면 이제 불편한 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노드를 동적 생성하고 있습니다. 노드를 동적 생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바는 이제 객체 배열을 생성하면 객체들이 10개 생성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참조 변수만 1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new 해줘야 되는데 요 할 때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free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free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 없고 이 클리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클리어한 다음에 다시 또 배열을 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모든 애들을 프리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프리 리스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백 같은데 아까도 보셨지만 뉴 노드를 갖고 오고 그러니까 프리 리스트에서 뉴 노드를 팝 프론트 하는 형태가 여기고 그 노드에 값을 넣어주고 요 뒤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2개 버전을 각 언어마다 드렸는데 01 버전은 단일 연결 구조를 만든 거고요. 동적 배열 기법의 단일 연결 구조이고 헤드만 유지하는 형태로 구현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중 연결 구조를 배열 기반으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헤드와 테일을 다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코드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은 노드를 지우면은 그 노드를 다시 프리 리스트에 넣어줘야 돼요. 그거를 모듈하기 위해서 push node to free list라는 걸 만들어서
얘를 팝백에서도 쓰고 뒤에 가면은 remove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할 때는 이 nil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기존에 만들었던 거하고 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통 단일 연결 구조에서 팝백 만들 때 또는 remove 만들 때 두 개의 포인터를 쓰지만 또 뭘 썼어요? 또 뭘 써서 이 구현을 편리하게 했죠? 더미 노드를 썼었잖아요. 근데 얘는 더미 노드를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더미 노드를 또 그 안에 있는 거 하나 갖다 쓰려고 그러면 걔를 또 풀이해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번거로운 거는 더미 노드를 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열 기반 그 리스트에서는 배열 기반으로 연결 구조를 만들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이점은 있지만 여기처럼 이제 그 프리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더미 노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팝 프론트도 빼낸 다음에 그 노드를 이제 프리 리스트에 넣어줘야 되는 거고.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코드와 기존의 단일 연결 구조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비교해 보면은 이 문장들이 원래는 뭐 current 아이템이 아이템인데 그게 이렇게 바뀌는, 기계적으로 다 바꾸시면 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삭제된 노드를 프리 리스트로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새로 추가할 때는 new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프리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걸 가져다가 써야 된다. 요것만 신경 쓰면은 이걸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실습하고 뭔가 과제로 드리고 하면 좋은데 일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학기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아니라 겨울방학일 때 이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안 해봤던 것들을 한 번씩 좀 해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료 구조 자체는 그냥 수업 시간에 지금 배운 리스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뭐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리스트는 배열로 구현할 수 있고 연결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배열로 구현하면은 초기 용량이 중요한 거고, 푸시백, 팝백이 5완이고,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하면은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가 5완인 거고, 양쪽 다 5완에 하고 싶으면은 배열 기반에서는 순환 배열을 써야 되겠고, 연결 구조에서는 이중 연결 구조에서 헤드와 테일을 동시에 유지하면 돼요. 그 정도가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필요할 때 연결 구조 기반 리스트를 사용할지 배열 기반 리스트를 사용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굳이 연결 구조를 써서 이득을 얻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std 벡터 쓰지 std 리스트를 쓰는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데도 그 연결 구조가 좋은 점은 삭제를 오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드 위치만 알면 삭제를 오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배열 기반은 중간에서 뭔가 삭제하려면 비용이 안 좋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중앙에서 삭제하는 것들이 많이 해야 되면은 연결 구조로 넘어가게 되겠고, 또 연결 구조만 쓰는 게 아니라 맵하고 같이 써서 빠르게 노드 위치 찾고 오완에 삭제하고,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맵과 리스트를 같이 혼합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제 선형 리스트를 우리가 총 6종류로, 뭐 6종류가 더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6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기반이 있고, 배열 기반도 비정렬, 정렬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라이브러리에는 정렬 리스트는 제공하지 않고 비정렬만 제공이 되는 거고, 이 비정렬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복을 거의 허용해야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정렬 리스트를 사용하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고들을 비교해 보면은, 비정렬은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이 네 가지가 모두 O 안에 되려면 뭘 써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 순환 배열 방식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순환 배열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는 뭐만 효과적이에요? 푸시백, 팝백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STD 벡터 같은 거 쓸 때는 푸시백, 팝백 아니면 또 뭘 주로 쓰시면 돼요? 색인 기반 연산들을 쓰시면 돼요. 왜? 배열 기반의 또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임의 접근이 되는 거고, 리스트는 연결 구조들은 임의 접근이 안 돼서 그런 데서 색인 기반 연산을 쓴다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제 find는 정렬되어 있으면 로그 n인데, 이 연결 구조에서는 이게 다 정렬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어떻게 구역구역 만들어서 스킵 리스트 같은 걸 만들면 연결 구조 방식에서도 검색을 로그 n에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킵 리스트도 실제 응용해서 활용되는 자료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응용해서 활용이 안 되는 자료 구조도 지금 많이 소개하고 설명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이런 정렬 애들도 실제로는 거의 안 쓰는 거죠. 정렬이 필요하면은 비정렬 쓰다가 소팅하죠. 벡터를 막 쓰다가 필요하면은 정렬하는 거지, 처음부터 데이터를 정렬 리스트에 유지하게끔 해주는 자료 구조는 아예 없고, 그 순서가 유지가 필요하면은 이제 후반기에 배울 비선형 자료 구조를 이용합니다. 트리 같은 걸 이용하게 됩니다. 단위 연결 구조들은 이제 앞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 애들이고, 그런데 모두가 O1이 되려면 이제 테일을 이중 연결 구조에서 테일까지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언제 O1이 되고 언제 되고 그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응용을 개발하는데 어떤 연산들을 주로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자료 구조를 선형 자료 구조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리스트가 필요하면 배열 기반 리스트, STD 벡터,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근데 자바는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오히려 배열을 더 많이 쓰고요. 색인 연산을 쓰기 편하니까 그걸 코딩하기가 더 좋아서 자바에서는 배열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런 배열 기반 리스트 자료 구조를 쓸 때 STD 벡터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 되면은 똑같아요. 이 뒤로 가도 비선형 자료 구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배열 또는 이런 연결 구조, 포인터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군요. 근데 배열 기반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초기 용량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 용량을 잘못 확보하게 되면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내가 모르지만 계속 뻥튀기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능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STD 벡터 같은 거 쓸 때는 몇 개를 제가 저장한지 미리 알면은 충분히 확보해 놓고 리저브에서 푸시백 할 수도 있고, 리저브 하는 그냥 만들어 놓고 색인으로 접근해서 저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결 구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어에서는 그 연결 구조, 자료 구조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C++는 지난번에 단일 연결 구조에 설명드렸듯이 forward list라는 게 있고 list라는 게 있습니다. forward list는 단일 연결 구조이고요. list는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리고 이 이중 연결 구조는 항상 테일이 있습니다. 테일이 있는 애예요. 이중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테일을 안 뒀다. 그럼 이중 연결 구조를 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단일 연결 구조 쓰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이중 연결 구조 가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 쓴다는 거는 헤드와 테일이 있는 버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래. C++에서는 요 리스트가 거기에 해당되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다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O1이겠죠. 헤드와 테일이 다 있는 애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바는 링크 리스트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중 연결 구조이고 헤드와 테일이 다 있는 애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이중 연결 구조가 필요하면은 이제 요 링크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런 것들 제공할 때 보통 두 가지 버전을 또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문제가 됐을 때 예외를 발생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됐을 때 예외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너를 반환해줘요. 근데 내가 쓰는 게 어떤 게 편한지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나는 예외를 발생할끔 해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내 코드의 오류를 빨리 찾는 게 편하신 분은 얘를 쓰시면 되겠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널 갖고 내가 하겠다. 그럼 얘를 쓰셔도 돼요. 둘 다 성능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를 반환하는 애랑 예외를 발생하는 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나는 그냥 if 검사하는데 검사했더니 문제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예외를 발생할 거고, 하나는 if 검사했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예외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return null 해가지고 끝나겠죠. 뭐 그 차이가 뭐 무슨 성능 차이는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형태. 근데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잘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섞어서 쓰면. 쓰려면 그냥 얘 쓰고, 얘 세 개 쓰고, 아니면 얘 세 개 쓰는데, 인서트 할 때는 오퍼 쓰고, 뺄 때는 리무브 쓰고, 막 이렇게 쓰시는 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마음에 드는 함수 이름 보고 쓰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보다는 얘가 세트로 노는 거니까, 요 세트와 요 세트가 있으니까, add, remove, get, 요 종류가 있고, offer, pull, pick, 요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려면 요거 쓰고 아니면 요거 쓰시면 돼요. 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그냥 뭔가 있지는 않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써서 연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요게 많이 검색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파이썬 그냥 깔면은 없어. 그 연결 구조가. 근데 이제 연결 구조가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찾아서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요 패키지는 L리스트라는 패키지인데 저기에는 이중 연결 구조하고 단위 연결 구조가 다 구현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면 이제 파이썬에서도 연결 구조를 쓸 수 있는데, 파이썬도 연결 구조를 쓰다기보다는 그냥 웬만한 경우엔 다 리스트 갖고 다 구현을 하죠. 리스트, 튜플 갖고 구현하니까 연결 구조를 굳이 꼭 필요해서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